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오늘은 난 솔로 10기, 이제 정숙님과 이제 영수님에 대해서, 이제 결코 정숙님이 영수님의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에 보면, 이제 결국 정숙님이 영수님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영수님도 본인은 이제 화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런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본인은 뭐,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나는 화 자체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이제 화를 잘 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차 안에서도 갑자기 정숙님에게 뭐 산만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숙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상당히 거슬리는 거예요. 뭐 애도 아니고 뭐 산만하다는 말이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결국 뭐 공동 거실에서도 다들 술을 한잔 하고 나서 정숙님이 영숙님에게 디스를 해요.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뭐 고쳐야 된다. 이제 정숙님은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뭐 너 뭐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뭔가 평소에 불만이 많았는지. 거기 뭐 영숙님도 받아치게 되고 이제 해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정숙님은 이제 뭐 언성을 낮추라고 하죠. 언성 낮춰요. 언성 낮춰. 언성 낮추라고. 그러니까 뭐 조용히 해. 뭐 조용히 하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 마치 이런 장면을 보면 이거는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대화예요. 야, 너 내가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저 양면 양말이라니까.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똑바로 벗어서 두라고 했지. 아니 뒤집어서 빨아도 상관없다고. 조용히 해.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뭐 이런 대화처럼 그냥 대놓고 저건 자기보다 그냥 아랫사람한테 대하는 태도이지 결코 존중감으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짓 좀 하지 마라. 우주인이 지금까지 영상을 봤을 때 이제 몇몇 분들은 제가 이제 상철님을 옹호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상철님을 옹호를 했던 게 아니라 상철님이 한 행동의 일부에서 공감을 했던 거예요. 정수님도 스타일을 보면 남 밑에서는 절대로 못 있는 스타일이죠. 그게 사업을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차라리 뭐 식당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진상 손님을 만나서 이제 혼쭐이 나면 혼쭐이 나지. 이제 뭐 부장이나 뭐 사장이 뭐 너 이래라 저래라 이거에 저거에 뭐 이런 거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숙님도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게 뭐 망하든 잘 되든 뭐 결과적으로 성공해서 50억을 번 거고 아마 50억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뭐 빚만 쌓인다고 해도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학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한다고 해도 아마 본인의 스타일이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 안 내고 몰래 뭐 튀김 찝어먹고 뭐 그런 애들 뭐 다 잡아가지고 조지고 막 그런 무서운 아줌마. 근데 또 떡볶이는 맛있어서 뭐 애들은 또 그 집을 뭐 못 끊고 뭐 그런 스타일. 형수님은 얼굴도 호랑이상이고 남에게 절대로 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영수님은 양같이 생겼죠. 계속 뭐 음메 거릴 뿐 그 말이 옳고 그름은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지. 양이 어떻게 호랑이를 만납니까? 만나도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정숙님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언성 낮추세요. 언성 낮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영수님은 거기에 찍소리를 못하는 거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대놓고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꺾어 눌러버리는 것도 이제 영수님도 체면이 있는데 저건 좀 아닌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숙님의 마음속에는 영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뭐 똥 이야기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고 뭐 100을 줄 테니까 1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여자들은 그냥 뭐 100을 주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 100을 받고 뭐 1을 주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본능적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10대 애들만 봐도 뭐 연예인 굿즈, 음반 이런 거 다 사재기 하잖아요. 그거 뭐 사면서 내가 그 연예인이랑 연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환상을 가진 애들도 종종 있겠지만 사실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누군가가 와서 내가 100을 줄 테니까 1만 달라 이런 건 사실상 조금만 나쁜 케이스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스폰서 그런 거에 가까운 거죠. 돈 많은 아재가 뭐 젊고 이쁜 여자에게 접근해서 뭐 집 해주고 차 해주고 뭐 용돈 주면서 그러면서 만나면서 너는 가끔 나랑 연애만 해주면 된다. 뭐 같이 술 한잔 해주면 돼. 이런 게 사실 뭐 100을 주고 1을 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물론 영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연애라는 게 50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7대 3은 돼야지. 뭔가 상대방 또 아쉬운 게 있어야지 나를 만나는 거지. 처음에는 뭐 7대 3으로 시작해서 뭐 나중에는 6대 4, 시간이 지나면 5대 5,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중에는 내가 아쉬워서 뭐 3대 7이 되기도 하고 뭐 더 많이 주기도 하고 그 비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00을 줄 테니까 1만 달라는 그런 관계는 그냥 저렇게 술 먹고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한밤중에 뭐 라면 끓여 먹다 그렇게 막내 아들 혼내듯이 그냥 닦이는 거예요. 과연 저런 사이에 존중감이란 게 있을까요? 우준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대 3의 연애도 사실상 지고 들어가는 연애가 많은데 100대 1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노예예요. 뭐하러 자기 스스로 이제 남 발밑에 들어갑니까? 본인이 뭐가 아쉬워서 뭐 100대 1의 연애를 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예고편에 나온 건 뭐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정수님 때 스타일이 그냥 그래 알았어 네 말이 그렇다는데 그냥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영수님이 계속해서 대시를 하고 쩔쩔매면 뭐 결혼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영수님은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영수님도 자녀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빠가 나는 솔로에 나가서 저렇게 처음 온 아줌마한테 저렇게 뭐 털리는 거 본다면 그게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실제로 살게 된다면 그게 더한 관계가 될 거고 애들도 다 커서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 자식 연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영수님 애들이니까 뭐 정수님 애들의 이제 뭐 갈등 같은 것도 피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 이것도 영수님이 절대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을 주고 1을 받는 형태인데 거기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설령 애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정숙님이 언성 낮춰 조용히 해 언성 낮추라고 이 한마디면은 그냥 모두가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수님이라고 해서 이제 뭐 정숙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주인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수님은 올해 뭐 46살에 애도 있고 나이가 가장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출난 매력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예요. 출퇴근 뭐 등하굣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런 아저씨일 뿐인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방송까지 타면서 그렇게 만날 필요성이 못 느끼는 거죠.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 인사하다가 뭐 다음에 식사 한번 하실래요? 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영수님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제로 엘리베이터에서 말 걸고 연락처 따서 뭐 만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냥 그 말처럼 그냥 편하고 쉽게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쁜 뜻은 절대 아니에요. 여튼 영수님 본인 또한 이제 자기 객가다가 잘 된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상철님처럼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분에게도 어필을 할 입장이 아니란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자기 나이대에 비슷한 정숙님을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겟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정숙님 말고는 이제 나이 차도 그렇고 좀 힘들죠. 근데 순자님에게도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그게 어땠을까 싶었는데 우준이 생각하기로는 정수님보다는 차라리 순자님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자님은 서울시 6급 행정공무원이니까 영수님이 하는 일이 또 뭐 좀 비슷한 직종이 아닌가? 두 분 다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고 영수님도 보면 약간 공무원 느낌이죠. 영수님도 물론 이제 공무원이고 이제 순자님이랑 나이도 같고 직업도 같습니다. 외모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두 분 다 이제 공무원 사이에서 꽤 괜찮은 외모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영숙님도 특별한 색깔이 없는 편인데 순자님 같은 경우는 영숙님보다 좀 더 무색무취해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다, 뭐 매력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뭐 분량도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호랑이 같은 기질을 가진 정숙님을 공략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순자님을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아마 순자님은 또 영수님과 강수님을 비교를 하게 되었을 거고 영수님보다 강수님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강수님이랑 아마 잘 됐겠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우준이 또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여튼 뭐 영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공략이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처음부터 정숙님의 타겟으로 할 게 아니라 순자님을 공략을 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6살 차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순자님이 성격이 못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영수님이랑 좀 더 잘 어울리는 상대는 저는 순자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 우준이었습니다. 끝.